결국에는 하이닉스한테 기술이 밀리고 설비 투자를 선행적으로 하고 기술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 문화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6만 전자를 좀 깨고 잠시 내려가는 모습이 있고요. 현재 주가는 분명히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바닥을 어느 정도의 이제 탄력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모멘텀이나 트리거나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님 모셨는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주가가 대체 왜 내린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역시 뭐 삼성전자가 경쟁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이닉스보다 이번에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밀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처음인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D램이라는 부분이 있고 랜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1위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술의 어떤 로드맵이 경쟁사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초죠. 이게 오픈AI 챗GPT가 이제 처음으로 유료화하고 공개가 되면서 AI 열풍이 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GPU와 메모리인 HBM을 하이닉스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전자보다 삼성전자 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이닉스한테 이제 밀린 거를 얘네들이 내공과 저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두 분기 정도는 늦었지만은 이게 만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이제 연초부터 이제 2분기까지 갔는데, 이제 3분기 들어오면서 계속 좋은 소식이 안 들어온 거죠. 진입은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뭐 진입이 안 된 거다. 계획보다는 뭐 8단도 안 되고 12단도 밀리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AI에서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린 거를 시장에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도 밀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익을 내고 있는 이 전통적인 D램, 범용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작년에 재고 조정 이후에서 올해 이익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는 이제 경기가 좀 살아주면서 이 D램 부분이 이 HBM 때문에 공급 부족이 되면서 이 가격이라는 것이 되게 좀 많이 올라갈 거로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예상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덜 올라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제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중저가 시장에서 되게 의미 있는 어떤 마켓수를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HBM 프리미엄 쪽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렸고, 그다음에 중저가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약한 상태에서 이제 중공업체들이 밀리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되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항상 오비락처럼 안 좋은 소식일 때 상큐 실적이 또 예상보다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한 부분이 좀 많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의 이제는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니지만은 이렇게 나빠진 것이 결국에는 하이닉스한테 기술이 밀리고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삼성전자의 과거의 어떤 DNA 설비 투자를 선행적으로 하고 기술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 문화가 많이 약해진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좀 뭐 6만 전자를 좀 깨고 잠시 내려가는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계 리포트나 국내사들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삼성전자가 어려운 구간이 좀 있는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런 사업적인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내부에서도 SK 하이닉스로 이직하는 사람들도 막 늘어나고 있다. 내부적인 문제도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연관이 있겠죠. 이거는 뭐 이게 단편적인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그 현재 어떤 생태계나 그런 문화를 좀 반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여러 가지 얘기를 들고 보면은 과거에 5년 전에 기술 중심적인 어떤 생태계나 어떤 문화가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직하는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반도체인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이제 선두로 올라오고 이익도 많이 되다 보니까 또 복지 측면에서 연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하시는 또 이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로 좀 이탈하는 인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유출됐어요, 인력들이. 중국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탈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떤 스카우트 제의는 연봉이나 그런 게 많겠지만은 기계 몇 년간은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부분은 이제 적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 쪽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이 세 개사가 점유율 거의 8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서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기는 이제 조건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당근이죠. 연봉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는데 미국과 또 중국의 기술 분쟁으로 인해서 솔직히 해외로 수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반도체, 뭐 엔비디아 납품 지원 이런 것들 언제쯤 좀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판단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판단이잖아요. 이게 펀더멘탈과 주가의 움직임은 주가 항상 선행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주가는 모든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IT 기업 제조업체에 보면은 밸류션 중에서 이게 청산가치를 의미할 수 있는 자산가치 비율이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1배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기업을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설비를 매각해도 주주들한테 다 돌려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순자산 1배 이하인데 그게 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우선 약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정도의 하락 속도보다는 상당히 약화될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반등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향후에 뭐 6개월 정도나 1년을 투자를 기간을 본다면은 현재 주가는 분명히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바닥을 어느 정도의 이제 탄력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나 트리거나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연말이 오면은 이제 인사 정책 또 조직 개편 그런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 것처럼 시장에 우려할 만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으로 쇄신하는 게 나올 수 있느냐가 하나의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지 HBM이나 엔비디아 쪽의 진입은 늦어졌지만은 분명히 진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진입하는 시점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술 로드맵을 좀 빨리 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8단보단 12단 쪽 그런 포커스를 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캐치업을 할 수 있는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연말에서 이제 연초로 넘어가게 되면은 IT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메모리를 이제 주문을 늘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IT의 펀더멘탈 보면은 11월 달부터 1분기가 가장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모델 출시가 없습니다. 아이폰이 물량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9월 달 생산을 10월 달에 생산이 끝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판매하는 기간이고 PC도 이제 9월 달, 10월 달이 이제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에서 신화되기 때문에 거의 생산이 끝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비수기로 들어간 시점인데 내년에 이제 1월, 2월 달에 이제 삼성부터 이제 S24 신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2분기 때부터는 이제 AI PC 같은 도 생산, 또 내년에 또 이제 아이폰 SE 4 저가형이 나오게 되면서 올해보다는 좀 IT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좋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HBM 전환으로 인해서 범용 메모리의 생산 능력은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처럼 재고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의 어떤 수익성은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이 안 올라간 거지 D램의 재고가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과 연초가 지나가게 되면은 내년의 하반기를 대비해서 고객사들이 이제 D램에 대한 어떤 주문이 일어난다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밸런스가 맞춘 상태에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이익을 올리면서 밸류션이 올라갈 수 있고요. 내년에 하반기 때는 분명히 AI PC나 AI 스마트폰이 한 번 전원 교체 수요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고를 뭐 적정 재고보다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만약에 디램 가격이 그게 쏘트지가 난다면 우려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초부터는 디램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것처럼 주가는 선행을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보고 본다면은 올해 10월 말에 이제 확정 실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은 잠정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델이 반영이 돼 있고, 그걸 반영해서 이제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고 이제 4분기 실적을 내년 실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뉴스, 노이즈가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이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11월 달 정도 되기 때문에 뭐 12월 이후부터는 조금은 삼성전자를 좋게 보셔도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닐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나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 나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의 하향입니다. 예, 실적의 하향입니다. 왜냐면 4분기 실적이 이제 뭐 FM과에도 컨센서스로 본다면은 10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일부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또 8조까지 또 추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4Q 실적이 좀 내려갈 수 있는데, 4Q 실적이 크게 주가에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3분기가 약간의 실적이 내려가면은 4Q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11월 달부터 12월까지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연말이라기 때문에 휴가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고객사들도 휴가 가면은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떨어지면서 이제 숫자가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만약에 8조가 나와준다면은 모든 악재는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엔비디아 납품 통과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저는 주가에 많은 향방을 가를 수 있다 보는데 몇 월쯤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증권가나 다른 쪽에서? 이게 엔비디아가 이제 나오게 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연초 2분기, 3분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콜을 통과했고 이제 공급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단 기준으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상보다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수요래가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많은 물량을 받지 못한다는 게 입장이고, 그거를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대놓고 엄청나게 하지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승인 기사가 났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8단이 아닌 뭐 12단 쪽을 좀 더 한다면 의미가 있는 주가의 반응이지만은, 그 엔비디아한테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지나간 뉴스일 수도 있고, 약간 이제 하이닉스한테 밀린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가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크게 반응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거가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를 소멸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 그렇죠, 범용 쪽에 디램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은 내년에 이익을 또 올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밸류션은 더 싸지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 초기에 말씀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 말고 내부적인 어떤 우려한 부분이 아까 연말에 조직 개편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불식시켜 준다면은 뭐 11월, 그러니까 연말에 인사가 원래 정통적으로 이제 12월 초에 있는데 올해는 좀 당겨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대부분이 주가는 바닥이지만은 반등의 어떤 좋은 뉴스는 12월 전후에 되면은 뭐 엔비디아 얘기, 조직 개편 얘기, 또 내년에 대한 그 실적 기분으로 밸류션이 너무 싸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TSMC도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달러로. 근데 이미 지금 시총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비교하는 기사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는 뭐 당연히 저희 시장의 투자가들도 비슷한 얘기는 메모리는 잘한다. 근데 이제 비메모리 영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영역이 있는데, 파운드리도 되게 잘할 수 있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공정 기술 확보나 그런 게 늦어지면서
여전히 좀 TSMC 때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픈 손가락이 지금 파운드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AI나 빈메모리 칩이 늘어나고 그 수요도 큰데 이게 이제 공정의 차이, 기술 차이가 약간 나다 보니까 고객사의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쪽으로 약간 주문이 쏠림이 있어서 약간 삼성이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되고요. 당연히 TSMC 쪽으로 많은 물량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쪽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또 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경쟁력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 2007년도에 아이폰이 이제 처음 3GS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피처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피처폰과 스마트폰을 구별하는 거는 피처폰은 그 운영체제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통화만 하고 문자만 하고 진짜 초기에 인터넷만 좀 하는 거고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다른 이제 기기와 연결하는 부분이 많아지겠습니다. 그게 되면서 이제 2007년도에서 2015년에 15억대 시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이제 대수 금액은 크지만은 연간 8천만 대 정도의 시장이고요. TV는 연간 2억 대 정도 되고요. PC는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합하면 3억 5천만 대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한 모델로서 15억 대까지 간 시장인 거죠. 근데 지금 시장 규모는 12억 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15년에 15억 대를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산업은 2007년도에서 2015년도에까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고요. 안 하면은 되게 우려를 할 정도인데 지금은 줄여나가야 되는 약간은 그런 산업으로 삼성전자 옛날에 바뀌었습니다. 가전 같은 포지션이 된 거네요.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는 성장보다는 이제 성숙된 산업으로 인식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성숙된 거는 더 이제 높은 성장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업에서 이제 프리미엄 영역을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을 방어하는 쪽이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이제 메모리나 다른 쪽 디스플레이도 바뀌기 때문에 핸드폰 자체, 스마트폰 자체는 삼성의 기술은 상위에 있고 선두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체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까지는 아마 이제 새로운 기능이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2년에서 3년마다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은 이게 가전 제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10년 이상을 사용했는데 스마트폰은 거의 2년, 3년 한 건데 지금 한번 물어보시면은 4년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제 줄어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마찰이 있기 전으로 보면은 이 스마트폰 시장을 이제 10대라고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이미 5대는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들은 이제 미들 로엔드라고 하죠. 중저가 시장에서 이제 가격 경쟁으로 올라와 있는데 삼성의 입장에서 이제 고민인 거죠. 이 중국하고 1대1 부딪히면은 하이엔드보단 중저가 시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남미나 인도랑 부딪혀야 되는데 그쪽 시장이 늘어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근데 옛날처럼 성장이 높으면은 매출을 늘려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중가 시장을 그렇게 공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프리미엄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 하면은 막강한 애플이 브랜드도 있고 OS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기술 자체는 월등히 뛰어났는데 삼성이 좀 더 많이 팔려면은 애플 거를 뺏어야 되는데 생태계가 달라서 이쪽으로 안드로이드 영역으로 넘어오는 고객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업체든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올라오기는 어렵고 그러면 결국엔 중저가 시장만 남아있는데 삼성은 가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2억 2천만 대에서 2, 3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게 다시 3억대를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교체 주기가 다시 2년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기는 어렵다면은 성숙된 산업에서 있는데 성숙된 산업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폼팩터의 변화, 외형적인 변화에서 폴더블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지 바타이보다는 이게
저희가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가격이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당으로 똑같은 걸 팔리더라도 매출이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폴더블 시장으로 빨리 가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아서 좀 삼성전자는 그래도 가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핸드폰이랑 온디바이스 AI처럼 연동을 시켜버리면 애플은 가전이 없으니까 이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또 여기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진입을 하고 키웠던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가전 부분도 있고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직 개발을 하면서 엉뚱히 이제 성장을 할 거로 봤는데 분명히 2015년도까지는 이 MC 사업이고요. 지금 MS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한 축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것처럼 시장이 성숙된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더 성장이 안 나온 거고요. 또 가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장 자체는 똑같습니다. 성숙된 산업입니다. 이게 한번 냉장고나 세탁기 사시면 10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프리미엄 가전이 되고 AI가 되면서 대당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매출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이쪽 시장도 거의 스마트폰하고 큰 구조는 동일합니다. 중저가 시장은 이미 중국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하이엔드라는 프리미엄 시장은 이제 삼성과 LG가 또 꽉 잡고 있고 월프로 제끼고 있는데 삼성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분기별로 이번에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9조 1천억 정도의 이익을 벌었는데 가전에서 맥스로 벌 수 있는 돈은 분기별로는 1조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어떤 한계가 가전은 이 기여를 하더라도 이게 크게 기여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201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10조 원 정도를 번 적이 있습니다. 13년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스마트폰에서 6조를 벌었고요. 반도체에서 3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좋지는 않았을 때죠. 근데 6조가 이제 최대였던 거죠. 근데 그게 2017년, 18년에도 반도체가 이익을 벌 때 15조, 16조를 벌 때 그때 스마트폰이 결국은 분기별로는 3조밖에 못 벌어요. 지금도 3조 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세트에서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이 안 나오고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거기서 이익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메모리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위치에서 이제 파운드리와 LSI 그쪽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R&D나 이런 걸 했는데 그쪽에 성과가 안 나왔고 또 이제 메모리 쪽에서 예상치 못하게 HBM 시장이 열린 거를 또 캐치업을 못했던 부분이 실망이 좀 가게. 파운드리에서 정체되면 안 됐었던 거네요. 이게 계속 다음 먹거리를 준비했던 거잖아요. 준비는 했는데 이제 계획 대비 이제 어떤 R&D나 어떤 거가 안 된 거죠. 요즘 그럼 삼성전자는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나요? 계획대로는 합니다. 왜냐면 IT 입장에서는 그 R&D나 어떤 설비 투자는 많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계획대로 가는 부분인데 그 투자만큼 어떤 R&D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은 그게 안 나왔던 게 부족한 거고요. 디램은 아까 것처럼 2022년에 엄청난 공급과잉을 해서 이제 23년에 이제 재고 조정, 감산이라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쪽은 정상화 이제 됐다고 봅니다. 수요와 밸런스. 근데 이제 2023년에 AI, 오픈 AI, 생성 AI가 뜨면서 엔비디아가 갖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HBM이라는 건데 삼성도 그 시장을 정확히 열린다고 봤겠지만은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결국엔 하이닉스고 그걸 잘 대응을 했고 엔비디아의 그 수요를 거의 하이닉스가 뭐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하이닉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등 업체로서인데 그게 안 됐던 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익도 약간 그런 이제 모양이 됐고 약간의 주가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됐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랑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캐파 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차이 나지는 않을 거고 삼성전자도 그러면 결국은 AI, HBM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돈은 이제 보는데요.
이게 기술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경쟁사보다 한 번 밀리면은 이게 1, 2년 안에 그 기술을 높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중에서 HBM이 차지한 비중은 이제 거의 10%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은 절대 매출로 보면은 많습니다. 그렇게 하이닉스가 밀리지는 않은 건데 거기에서 고부가라는 제품이 HBM3 8단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걸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이 그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하이닉스는 이제 12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격차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초기의 프리미엄을 하이닉스가 먹는다는 거가 이 주시장에서는 약간의 그 평가가 다르다는 게 있는 거지. 이 이익을 캐치업을 하고 얻는 거는 동일한 시장인 거죠. 시장이 커지는 건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약간 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럼 만약 이거 따라잡으려면은 12단에서 뭐 그 다음에 뭐 16단 이런 거 갈 때 삼성전자는 그냥 한 방에 16단까지 진출해서 따라잡고 동시에 있어야 들어가거나 뭐 그쵸, 그렇게 그쵸.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다음 뭐 파운드리 이상으로 다음 모델 중에 이제 뭐 전기차나 스마트카 옛날 얘기 한창 나올 때처럼 삼성전자가 그런 쪽 시장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나요? 이게 메모리가 되게 좀 다양합니다. 우리가 삼성하기에는 뭐 D램이나 서버에 들어가는 뭐 D램, 낸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전력 반도체라는 것도 생깁니다. 워낙 AI 서버가 뭐 기사를 보시면 뭐 전력을 다 잡아먹는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부품이 그거를 어떻게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저전력이라는 테마가 중요합니다. D램도 서버나 이제 AI 쪽에 더 많이 수락하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 는 메모리 업체가 다 당연히 잘하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 CXL이라는 또 반도체도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걸 하는데 HBM처럼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엄청나게 시장이 늘어나는 정도의 이 새로운 반도체는 아직은 보이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준비는 당연히 잘 하고 있고요.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이제 들으니까 그래도 좀 우울했던 전망이 그래 좀 시간이 기다리면 그래도 좋은 전망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약간 그 단어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아빠 아직 안 잔다. 아빠 아직 저녁 남아 있다. 아직 탁월하네. 예, 아무튼 많이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